뜻하지 않은 인터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의 안도글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여야에서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아마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때문에 네. 아마 그 말씀 좀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네요. 네. 예, 지금 상당히 여론이 갈리는 사안이었는데, 조기 이제 매듭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나름대로 있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과잉 수사였죠. 예. 그리고 또 본인과 가족들이 당한 피해와 고통을 그 문제 원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가혹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국 대표께서 내란 사태와 이제 민주 헌정 질서 회복하는데 그래도 기여를 좀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오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반적인 것 같고 기여도도 또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사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경우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위원장이 사면 청탁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약간의 또, 두 갈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회의하고 계셨다면서요. 네네. 어떤 회의였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국정과제 관련한 마무리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정과제, 새 정부의 이제 그 정책, 이제 비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재정 투자 계획, 또 입법 계획을 다 저희들이 이제 마련했고, 지금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해서 13일 날 이제 국민 보고 대회를 갖습니다. 네, 이제 그에 대한 준비 회의 마쳤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팀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여쭤볼 것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네. 윤석열 정부 동안에 국가 재정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여서 이와 관련해서 법안들을 좀 발의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예, 지금 국가 재정이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이제 우선 보면 이제 그 조세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번 소득 중에서 얼마를 세금을 내느냐 하는데 우리가 지금 17.6%까지 좀 떨어졌어요. 100원 소득에서 17원을 예로 지금 국가에 지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제 수준이 예를 7년 전 수준으로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이제 OECD 다른 나라들의 이제 평균, 선진국의 평균치를 보면 25.3%거든요. 그에 비해서 8%포인트 정도 낮죠. 이 정도, 그러니까 고간이 이제 빌 수밖에 좀 없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정상적인 있잖아요. 재정 운영이 어렵다라는 거고, 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저성장은 좀 방치를 하는 가운데 또 부자 감세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의 세수 결손이 지금 97.5조, 100조 원에 가까운 지금 결손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나라 국간을 이제 이어받았는데 들여다보니 이는 진짜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라 국간 비어도 많이 비었다. 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나라 국간을 어느 정도는 채워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실제로 국가 재정하고 경제 전반에 어떤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없는데 쓸 돈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적자가 좀 쌓이겠죠, 매년. 그래도 지금 지난 윤정부 때 보면은 당년도에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GDP 비율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4%를 넘나들었어요. 5% 가까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 계속 적자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가 부채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동안에 205조에 이제 있잖아요. 국채가 좀 늘었거든요. 이렇게 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 월급이 네. 적으면 수입이 적으면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하고 그렇죠. 같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게 이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경제가 이제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있잖아요.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데 빚을 낸다는 한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부는 또 미래 대비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당장에 지금의 어떤 민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바이오라든지 또 AI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을 누가 먼저 확보하냐 가지고 지금 각국 경쟁을 하고 있고 국가가 앞장서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필요한 이러한 미래 대비 첨단 산업을 육성하게 하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그만큼지 않습니까?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어렵고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있지 않습니까? 확보와 담보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제가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제 개편안은 내년도 세제 전반에 대한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정을 좀 하게 된 건데 이제 개별 세목별 영향만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않고 나무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숲을 좀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제의를 하기 위한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한 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그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지난 정부 때 좀 헝클어진 그런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네. 그 길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제 법인세를 이제 떨어뜨렸죠. 1%씩 떨어뜨리는 세율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효과는 없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만 결손을 좀 시켰거든요. 지금 외려 지난 정부 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마이너스예요. 예. 성장 기회도 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아무 있잖아요. 성장의 낙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면서 연간 4조원이 넘는 있잖아요. 세수 결손만 생기거든요.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한 거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과세 네. 표준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올리는 법인세율을 인상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 제도 개선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세수 결손과 과세 형평에 이제 과세 형평을 훼손하는 원인되었던 세제 영역을 찾아서 좀 정상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세원을 조금 있잖아요. 좀 확보를 좀 한 거고, 또 이 증세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감세를 또 했죠. 또 AI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지원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렸고, 예. 또 이제 민생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우리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있지 않습니까? 세제 지원도 좀 늘리고 좀 한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문제가 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세제는 정상화시키면서 세수를 좀 늘린과 동시에 또 필요한 부분에서 있잖아요. 감세를 하는 좀 약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을 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는 크게 와서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보는 거고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죠? 그 주식시장 예. 과세. 배당 그렇죠. 이제 소득 분리 그렇죠. 과세.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즉 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거든요. 예. 과세 대상을 좀 넓혔어요. 과거에는 종목당 10억 원, 그렇죠? 예.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50억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일 한 50억이었던 때. 걸 10억으로 낮췄죠. 그래서 과세 대상을 좀 이제 늦춘 거, 좀 넓힌 거죠. 예. 대주주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대주주 거고. 경우에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과세 요건을 있지 않습니까? 좀 과세상을 늘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안 내셨던 분들이 내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반발이 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간만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신뢰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4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죠. 네. 네, 그래 하는데 이번에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주로 뭐 전업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과세가 조금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이제 과세 있잖아요. 취지하고는 이제 별개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반응이 좋지 않고 또 불만이 좀 있고 국민 여론이 좀 나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굉장히 국민 의견을 좀 광범위하게 수렴을 좀 했고, 예. 이에 따른 있잖아요. 이제 좀 수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예. 이제 고위 당 정대 회의에서 정부 측 의견을 좀 전달을 좀 했고 정부가 당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간의 협의를 좀 지속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배당소득 있잖아요. 예.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기로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니까 최고 45%까지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소득의 45%를. 그래서 이게 좀 과하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좀 제외하는 요소 작용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분리과세 시킵니다. 그래서 세율을 정부가 35%, 과거 맥시멈 45%에서 35%로 낮추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제 유인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배당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그 혜택이 좀 적다. 예. 그래서 좀 이것도 좀 늘려달라 하는 좀 지금 시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률을 개정할 사항이고 이제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이제 잘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제도 개편 심의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데 네. 국민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고객이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그렇잖아요. 암만 음식을 잘 만들어도 고객이 짜다고 하면 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신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막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75% 그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동산에서 이거가 있잖아요. 이제 주식이나 증권을 좀 옮겨줘야 되죠. 그래야만이 돈이 이제 기업, 이제 투자로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금도 이제 이동을 좀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가 또 여당에서 특히 그냥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기를 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보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셔서 정부와 이제 국회가 그 방향으로 세제 정책을 펼쳐야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배당소득에 있습니까? 대한 이제 분리과세인데, 네. 근데 이번에 분리과세를 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금을 경감을 시켜줬는데, 네. 그 경감의 폭이 그리고 그 수혜를 받는 있잖아요. 기업의 어떤 주식의 대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혜택은 드리긴 드렸는데 기대치보다 좀 낮으니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더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요구인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수 효과도 감안해야 되고 또 과세 체계 간의 정합성, 형평성도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숙고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그냥 현행을 유지하면 어떻겠느냐 예. 라는 거를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좀 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세 기준 이거는 이제 정부의 판단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최종 결정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결이 돼서 15%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망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텐데 예,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여하튼 저 선방한 겁니다. 이번에 정부 출범한 지 있지 않습니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했잖아요. 예고 역량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경제 상대국인 EU나 일본과 같은 있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율을 15%로 이렇게 했잖아요. 쉽게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쌀 쇠고기 굉장히 그 민감한 품목이죠. 이거에 대한 추가 개방을 좀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최혜국 대우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 협상을 잘했다. 크게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불을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비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새로운 기회인 거죠. 미국이 지금 자국 내에 첨단 산업에 대한 그 공급망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차피 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기술과 산업 동맹을 좀 강화하는 계기로도 좀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15%의 상호 관세율이 이제 매겨졌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출액의 한 3, 4%가 줄어들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수출이 줄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0.1에서 0.2% 정도까지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좀 줄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요인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 올렸듯이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투자할 것을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국내 산업이 이제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미국에도 투자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핵심 공정이라든지 핵심 기술이라든가 R&D 투자는 국내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부가치 얕은 공정은 국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켜내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협상하는데 애쓰신 거는 알겠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며칠 전에 농민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쌀과 쇠고기가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선 이제 협상 결과를 이제 우선 두고 이야기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 구인철 경제부총리도 이제 국회에서 저희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시던데, 쌀 쇠고기에 대해서 추가 협상,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없었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다만 통관 절차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논의들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계속 될 수가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수입 물량을 늘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세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제 확인된 결과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여하튼 이 부분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농산물이야말로 우리는 농축산물은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다. 과거의 광우병 파동 등등등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득을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상대의 양해를 좀 많이 구했다. 이해를 구했다. 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법안 발의도 하셔서 이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새로운 지급 수단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핸드폰에서 핸드폰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금이 결제가 되고 송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운데 중간 기관 은행이라든지 있잖아요. 끼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래 비용, 수수료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거래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된다. 세 번째, 누구나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를 지금 있잖아요. 석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한 83% 정도 차지를 해요. 의원님, 이게 암호화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거라도 좀 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빠르게 있지 않습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상거래를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 장악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 원화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예.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력한 있지 않습니까? 장점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기반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거를 도입하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님이 최초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전담하는 법안을 제가 처음으로 한 거죠.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 법률안.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의해서 우리 원하는 해외에서 있지 않습니까? 통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활용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산을 시킨다고 예. 하면은 이제는 디지털 통화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디지털 예. 통화 시대 때 우리가 기축 통화 일정한 몫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운 있잖아요. 결제 네트워크이고 또 새로운 금융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막 댕기면서 있잖아요. 예. 여러 있잖아 부가가치 생산한 것처럼 돈길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 요 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탑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새로운 성장기가 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BTS의 음원이라든지 뭡니까 공연 영상물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를 우리가 전 세계에 널리 판매하고 확산한다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해당 세계적으로 산업이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은 이미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미 굉장히 바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골든타임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서 있잖아요. 완전히 도태당하는 거죠. 예,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있지 않습니까? 유용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있지 않습니까? 확산이 되자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통화 주권을 이제 지키게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새로운 결제, 송금 있잖아요. 이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장을 또 주도해 나가고 여기서 고부가치 그리고 양질 일자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아까 지금 말씀 올렸듯이 새로운 플랫폼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상품과 같은 있잖아요.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하게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얻을 수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다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이미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결제를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의류를 사면서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교환해주는 ATM 머신이 이미 생겼고,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근로자들도 이제는 월급을 그냥 달러도 싫습니다. 원하는 토큰 받으려고 안 하겠고요. 여하튼, 송금 수수료가 없는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지금 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겠군요.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용하잖아요. 네. 또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있잖아요. 결제 수단으로서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있잖아요.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만큼 관련 규정도 잘 정립해야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준통화잖아요. 우리가 예. 제일 중요한 게 가치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하튼 발행량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를 해야 되고 또 발행량만큼 준비 자산을 갖도록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여차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코인을 현금으로 있잖아요. 상환하면은 바로 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다 있잖아요. 법안에 마련해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도걸 의원께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TF 팀장을 맡고 계신데 이 활동이 14일 이제 종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네. 애쓰셨습니다. 그동안에. 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있잖아요. 8월 13일 날 대국민 보고회하고 14일 날 이제 해단식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사진 그리고 재정 투자 계획은 이제 정부한테 넘겨지고
정부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행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정책, 여러 가지 예산, 투자 이런 쪽에 다 속속들이 이제 배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 TF 팀장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정책 123개 국정과제 그리고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이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만드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을 좀 했고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 해야 될 일들 어디다 돈이 쓰일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있잖아요. 이제 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이제 공약 사업들이 지역 개발 공약 사업들이 빠짐없이 이번에 국정과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했습니다. 지금 내용 말씀드리기는 지금 너무 이르고요. 적당한 시기에 또 그러한 또 우리 광주의 어떤 경제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재정 투자 사업들의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또 인터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하고 살림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의 안도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